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글씨 나왔네요. 비자, 그 다음에 과소생산. 우리 시험이 아니고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 공공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요 비자를 빼버려요. 아직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저 비자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 비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과소생산하고. 과소생산 됐습니다. 그럼 이건 시장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공재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3번 나와요. 단독 문제로. 그러니까 지문은 나오는데 3번 나왔는데 3번 중에서 2번이 여기서 답이에요.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생산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OX? X 과소생산이요. 그럼 왜 과소생산인가? 이제 그걸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공재가 나오면 이게 이제 공공재 개념이야. 공공재는 소비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져요. 공공재가 뭡니까? 그러면 도로, 공원, 의무교육, 치안 여기 공공재 맞아요. 2번은 공공재 개념이 아니라 공공재 종류야, 종류. 공공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2번처럼 대답을 하셔야 되고, 공공재가 뭔데요? 그러면 1번이 공공재 개념이야. 공공재는 소비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뜻은 없이, 알 필요 없이 그냥 비자 나와야 된다. 이렇게도 시험 득점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알고 해야지, 알고. 무작정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비배제성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비배제성이 반대가 뭐예요? 배제성이야. 그럼 배제성은 돈 내지 않았으면 소비하지 마세요. 돈 내지 않았으면 여기 들어오지 말고 나가세요. 이게 배제성입니다. 집에 갈 때 공공재를 느껴보시라고. 버스 탈 때 돈 내지 말고 타봐요. 그럼 기사님과 내리라 간다고. 그럼 기사님이 내리라 가면 그러면 기사님한테 그래서 배제성인가요? 이렇게 해봐. 그럼 기사님이 이거 미쳤나? 이거 그거 기사님 뭔 말인지 몰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다고. 빨리 내리라 간다. 빨리 내리라 간다 이제. 네? 그러면 돈 내지 않았으니까 내리세요. 그게 배제성이야. 그럼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봐요. 도로 있죠. 도로. 저 밖에 도로 여러분들 여기 학원 오실 때 저도 여기 학원 올 때 다 도로를 통해서 왔거든요. 돈 내고 왔어요? 안 내고 왔어요? 안 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소비할 때 돈 내지 않는다. 그것을 비배제성이야. 버스 탄다면 무임승차라고. 그러니까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뭘까 있을까? 오야 오. 그럼 도로도 돈 안 내잖아요. 그게 비배제성입니다. 여기 중에서 수강증 없는 사람 나가세요. 이렇게 되면 그건 배제성이야. 근데 수강증 없는 사람도 다 수업 들 수 있다? 그게 비배제성이야. 이게 공공재인데 전부 다 돈 안 내고 소비하는 거거든요. 여기 치안이 경찰이거든요. 경찰. 여기 치안이 경찰인데 도둑 들어서 집에 도둑 들은 것 같아. 전화해. 경찰이 신고해요. 경찰이 입금하면 출동할게요. 이러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입금하면 출동할게요. 그러면 경찰을 소비할 때 배제성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런 말 않고 무조건 출동하잖아. 이렇게. 됐어. 요즘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출동해요. 그 전화하는 순간,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어디서 전화했다는 걸 다 알게 되니까. 요즘은. 자, 이제 비경합성. 비경합성은 반대가 경합성이야. 경합성은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서로 경합한다. 이게 경합성이야. 싸운다. 그럼 만약에 어떤 물건을 10개밖에 안 만든다. 그럼 그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자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이걸 경합성이라고 그래. 근데 비경합성은 소비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도로가 공공재인데 도로를 소비한다. 도로를 걸어가는 게 도로를 소비하는 거야. 그럼 내가 도로 걸어갈 때 다른 사람 못 걸어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재인데 공원도 마찬가지죠. 공원이 공공재인데 내가 공원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공재는 소비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않는다. 이걸 비경합성. 이 두 가지 성격을 갖는 것을 공공재라고 그래요. 다른 시험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제학 시험에서도 공인회계사 경제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공인회계사의 경제학 시험이. 거기서도 공공재가 나오면 이 B자를 빼요. B자를 뺀다고. 아직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은 B자 안 뺐다겠어요? 조만간 B자 빼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 봐봐요. 이게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옵니까? 없습니까? X, B자 빼버리잖아요. B자. 이렇게.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 무임승차는 맞아요. 무임승차는 맞는데 근데 B자를 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틀린 집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시험도 이렇게 할 확률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공공재가 나오면 무조건 B자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B자 찾아내야 되고 요거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는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속도로는 돈 내야 되거든. 돈 안 내야지 공공재 되는 거니까. 그럼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요 국립공원 입장할 때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이제 국립공원 입장할 때 돈 낸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지나간 일요일날 국립공원 갔다 왔거든요. 돈 안 내고 왔거든요. 돈 안 내고 들어갔다 왔어요.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안 내는 건데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받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에요. 국립공원에 있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입장료예요. 그 문화재 관람료예요. 국립공원에 문화재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찰. 절에가 문화재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 그래서 저게 갈등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리산에 가면 거기 하엄사라고 있는데 구례들은 그쪽이 잘 가는데요. 하엄사에 가면 국보 매도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돈 내라 간다고. 그럼 열받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나 그거 안 볼 건데 그래도 무조건 내라 그래요. 나는 그거 궁금해. 그러면 이런 표현을 좀 뭐 어쩔지 모르지만 아니 앞이 안 보이신 분들은 문화재 안 보잖아요. 그래도 돈 내라 하잖아. 이게 문제가 많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지만 그 스님들이 모여서 무슨 뭐 대회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그 국회의원은 표현을 좀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지적은 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표현을 잘못해서 스님들이 화나서 막 그렇게 하고 거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입당료 때문에. 그 지리산인가 어디 가면 또 영곡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안 받기로 해버렸거든. 안 받기로. 그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게 적정한지. 그럼 국립공원은 돈 안 내는 겁니다. 국립공원. 그럼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안 내죠? 국립공원은 그러면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만약에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낸다. 그럼 공공재가 아니겠죠? 돈 안 내요. 문화재 관람료가 되는 거지 국립공원 입장료는 아닙니다. 다른 것은 B자는 전혀 생각이 없고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안 내는 거구나. 그것만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가고 싶은 회사가 딱 있었는데요. 그게 국립공원 관리공단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가고 싶었는데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그 학교 졸업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거기 원서 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더라고. 그때는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때는 어느 당의 피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 거기 갈 수 있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피켓을 안 들고 다니니까 못 갔나 봐요. 예? 저는 거기 회사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까? 무수히 많습니까? 21개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실제로. 21개입니다. 1번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1번이 어디 같아요? 지리산 국립공원 65년도에 지정됐어요. 21번은요. 강주광역시에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 21번입니다. 20번이 영암,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올출산 국립공원. 저 그만하죠. 이렇게 공부 많이 했죠, 제가? 21개인데 그 중에서 바다가 몇 개요? 바다 4개요. 4개. 다도해, 한려해상, 태안반도, 변산반도 이렇게 4개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제가 대략해도 돼요. 가장 위에 있는데 어디야? 설악산부터 해서 쭉 오대산부터 해서 쭉 내렸는데 이제 그만하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꼭 거기 근무하고 싶었는데 지리산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가면 거기 이제 본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리산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원서에다 뭐라고 쓰냐면 희망지역 쓰잖아요. 희망지역. 그럼 일반 회사는 서울, 경기, 뭐 충청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국립공원은 그래 안 해요. 국립공원은 어디 쓰냐면 지리산, 속리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리산은 너무 커가지고 그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가 3군데 있어요. 3군데. 왜 3군데냐면 지리산이 3개의 도에 걸쳐 있거든요.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제1봉이 경상남도,
제2봉이 노고단 전라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만. 이제 아주 잠이 확 깨가지고 막 다 적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자주 갔는데 요즘은 잘 안 가. 열받으니까. 나 그거 했어야 된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나 안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다른 나라 가서 이민 가려고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근데 오래 살는데 그 애들이 내 말을 못 알아먹네. 그래서 다시 와버렸어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먹나? 그래서 못 알아먹어가지고 다시 와버렸는데 계속 살 걸. 그럼 계속 살았으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겠죠? 찰리 홍정도로 바뀌었겠지. 이렇게. 자 갑시다. 요 B자 나와야 돼. 공공이 나오면 B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B자.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게 공공재인데 이걸 시장에 맡겨봐요. 시장에. 요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은 이렇게 하면 돼. 시장은 무조건 돈 되면 만드는 거야. 그게 시장이야. 돈 안 되면 안 만들어 시장은. 그러면 요 공공재는 처음부터 돈을 못 받아요. 처음부터 돈을 못 받는 거니까 시장에 맡기면 돈이 안 돼. 그 시장이 나오면 현대나 삼성을 생각을 하고, 현대나 삼성은 돈이 되면 그러면 떡볶이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공공재는 돈이 안 돼. 그럼 시장이 맡기면 필요한 만큼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과소 생산이라고. 그럼 과소 생산 시장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 그래서 공공재가 시장이 실패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요 공공재는 과소 생산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평가사 시험은 우리보다 약간 조금은 어려운 문제도 내요. 그래서 평가사 시험에서 뭐라고 내냐면 이렇게 내요.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요 과소 생산되는 근본 원인이 뭐요? 자, 현대한테 공공재를 만들라 그러면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과소 생산 된다는 소리예요. 그 왜 과소 생산 된다냐고. 왜 과소 생산? 돈 못 받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여기서 돈이 안 된다가 어디요? 무임승차. 여기 답이라고.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게 그러면 과소 생산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이유는 뭐요? 무임승차.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자,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실패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게 대책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 도로, 공원, 의무교육, 치안, 국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시장이 맡기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지. 그래서 세금 가지고 하는 거지. 세금 가지고. 우리 세금 가지고 여러 가지 기금 통해서 국가가 또는 공기업이 직접 만들어낸다. 여기 정의외부 효과가 바로 이제 배울 건데 정의외부 효과는 내가 타인에게 대가 지불하지 않고 혜택 보는 거야. 그럼 여기 도로, 공원, 의무교육 대가 지불하지 않고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거든. 그럼 얘들이 결국은 뭐야? 정의외부 효과야. 그러니까 공공재는 정의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소비에서 규모 경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공공재. 제가 공공재 설명하면서 국립공원까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결론 칩시다. 그럼 공공재 나오면 두 가지가 반드시 기억나야 돼. B자하고 무슨 생산? 과소 생산. 자, 됐어요. 자, 예부 효과로 갑시다. 공공재보다는 예부 효과가 단독 문제로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부 효과를 공부할 건데, 자, 예부 효과 나오면 생각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예부 효과 나오면 생각나는, 그렇죠. 부동성하고 뭡니까? 인접성입니다. 부동성하고 인접성.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예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부 효과 1번이 개념, 2번이 예부 효과 구분인데, 저 예부 효과 개념 하기 전에 예부란 말, 요 예부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볼게요. 저 예부란 말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게 예부예요. 자,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시장기구 이렇게 불러요. 경제학에서는 시장기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시장을. 시장은 매우 냉정한 곳이에요. 이 말은 시장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시장기구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건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돈을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여기 또 이해하려면 집에 가실 때 시장에 들려서 그냥 물건을 그냥 들고 가버려 그냥.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가?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 아, 시장 기구가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럼 A라는 사람이 있고 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럼 B가 A에게 뭘 줬어요. 뭘 줬으면 반드시 A는 B에게 거기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요 가격을 지불해 줘야 돼. 가격. 이렇게. 이게 시장이에요. 그럼 가격이 지불되면 이 말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시장 기구 내부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내부 이렇게. 이게 경제학에서는 용어예요. 또 다른 말로 시장 기구를 통했다고 그래요. 시장 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고. 통하여 이렇게. 근데 이제 A가 B에게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게 봐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반대로 말하면 돼요. 시장에서는 반드시 가격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기구 내부라 그러는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기구 내부일까 외부일까? 외부. 여기서 말하는 외부가 저 외부예요. 그러면 외부 효과에서 외부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시장기구 내부는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하고 시장기구 외부는 시장기구를 통하고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외부예요. 외부. 그러면 외부 효과란 것은 시장에서 가격이 지불되지 않았다. 이게 외부 효과예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기구는 반드시 가격으로 말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기구를 경제학에서는 가격기구 이렇게 해요. 여기 시험에 나올 일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가 무슨 말인데요? 이런 거 안 내요. 그러니까 외부의 뜻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외부 효과의 개념도 잘 나와요. 이거. 어떤 경제 활동을 합니다. 경제 활동은 두 가지죠.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 그러면 내가 연탄을 만들어낸다. 생산 활동. 내가 담배 피운다. 소비 활동. 이런 과정에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 과정에서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담배 피웠습니다. 그럼 담배 피우는 것은 생산 활동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 소비 활동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거야. 담배 연기를 해서. 그러면 손해를 줬으면 제가 시장에서 손해를 줬으면 시장 논리는 거기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고. 근데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시장 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한다고. 이익을 주는 경우도 나와요. 그럼 이익을 줬으면 거기서 대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외부 효과가 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의도하지 않을 거. 그러면 시험 지문에 의도하고 그러면 틀린 말이야. 외부 효과란 의도한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야. 그다음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당사자에게 그러면 틀린 말이요. 당사자에게 틀린 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익을 줬으면 대가 받아야 되고 손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만 외부 효과가 되는 거라고. 시장기구를 통하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틀린 말이야. 의도하고 그러면 틀린 말이고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럼 외부 효과가 되려면 세 가지. 첫 번째 의도하지 않고, 두 번째 제3자, 세 번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이익을 줬으면 정외부가, 정외부가를 외부 경제. 손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부외부가, 외부 불경제. 또 다른 말로 불자 대신에 비자를 넣어주는 거야. 외부 비경제 이렇게. 요 위에 거 외부 경제를 요즘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합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그럼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네요. 정외부 효과,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 그럼 요 밑에는 뭐라고 할까? 부정적이라고 하겠지. 부정적 외부 효과 그러겠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이 표현을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이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 시험도 아마 조만간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부정적, 긍정적.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1번은 예부효과의 개념이 됐고, 개념을 하면서 제가 동시에 예부효과에 이제 구분도 해봤어요.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담배 피우는 것은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 그러면 소비활동할 때 다른 사람이 이익 줬습니다. 정예부효과. 다른 사람이 손해줬습니다. 부예부효과. 그럼 담배 피우는 것은 소비활동. 부예부효과. 제가 향수 뿌리고 왔어요. 향수 뿌리고 와서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지하철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 향수에 반했어요. 몇 명은 따라왔어 여기. 제가 가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분들은 이익 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대가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향수 뿌리는 것은 생산, 소비, 소비인데 다른 사람이 이익 줬습니다. 정예부효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예부효과는 소비활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나지 소비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OX, X. 생산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다. 소비활동에서 정도 나오고 부도 나온다. 그럼 생산활동에서 정부가 나와. 그럼 연탄공장은, 공예산업은, 염색공장은, 목재상은 전부 다 주변에 오염을 시켜요. 공해를 유발시킨다고. 그런 것들은 생산활동이 뭡니까? 부의 예부효과. 그럼 생산활동이 정예부효과.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이걸 생산활동이 정예부효과야. 여기 이제 예부효과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 그러면 생산활동의 정예부효과를 소개할 때 거의 90%가 양봉업자와 가수원 가지고 소개해요. 양봉업자, 가수원. 제가 양봉업자입니다. 제가 꿀을 생산하네요. 그 과정에서 제 벌들이 옆에 있는 가수원에 도움을 줘요. 수정을 도와주니까. 그래서 가수원 이익 봐요. 근데 그 가수원 사장님이 저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산활동이 정입니까? 부입니까? 정. 이렇게. 자, 됐어. 이제 예부효과의 개념하고 예부효과 구분까지 했습니다. 예부효과를 배우는 이유. 왜 예부효과는 시장이 실패하는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 원인을 찾아가 볼까요? 이제 이 내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하고 생산활동의 정예부효과. 둘 중에서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러면 생산활동의 정예부효과는 제가 공간을 비워놨죠? 요거 채울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반대입니다. 전부 다 반대. 그러면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는 과잉 생산이요. 그럼 생산활동의 정예부효과는요. 과소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 이게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한다는데 왜 시장이 실패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래요. 생산비 때문에. 공예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활동이 부예부효과예요. 그래서 A라는 연탄공장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A라는 연탄공장. 그럼 A라는 연탄공장, 연탄 만든다, 생산활동. 주변을 오염시킨다, 부의 예부효과. 그래서 이제 요거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요걸 이해하셔야 되니까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좀 힘들 뿐이에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사회죠. 그러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이라는 사회의 비용이야.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야. 그럼 여기 서울에 A라는 연탄 공장이 있네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이거 수학 산수 시간에 배웠던 거다 비슷하네요. 그럼 여기가 A가 있으면 A는 A라는 연탄 공장에 속하면서도 서울시에 속하는 거죠. 맞죠? 그거 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그거. 자,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만든다. 그럼 연탄은 한 장을 생산해. 한 장 생산합니다. 생산할 때 생산비가, 연탄 생산비가 1,000원이 들어간다. 1,000원. 그럼 이 1,0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의 비용이죠. 이걸 사적 비용이라고, 사적 비용. 근데 이 1,000원은 서울시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시의 비용이야. 그러니까 이 네모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야. 제가 서울 사람인데 제가 이제 여기 있네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입원비가 10만 원 들었어요. 10만 원. 이 10만 원은 저의 비용이야.
사적 비용이 10만 원. 그런데 이 10만 원은 제가 낸 10만 원은 우리 서울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비용이에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야. 자, 그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하나 만들 때 요 10만 원, 요 10만 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이야.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럼 요 10만 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의 사적 비용이 된다고. 사적 비용. 그럼 사적 비용은 1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사회적 비용은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야. 그럼 요 10만 원은 서울시의 사회적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 비용이죠. 이 네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니까. 그러면 서울의 사회적 비용은 A라는 연탄 공장이 서울에서 연탄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가는데 2,0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자기 비용이야. 사적 비용이야. 근데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를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걸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공해를 유발시키잖아요. 공해. 그래서 공해 비용이 발생한다고. 공해 비용이. 이 공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공해를 비용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예비효과는 타인에게 손해 주면서 거기서 보상하지 않는 거잖아. 연탄 만들 때 분명히 공해를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거야. 그런데 A라는 연탄 공장이 여기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해 비용이 200원이 발생을 하면 이 2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 2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 이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200원은 사적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200원은 서울특별시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200원은 사적 비용이 속할까 사회적 비용이 속할까? 사회적 비용이 속해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이 200원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지문 매우 잘 내요. 생산 과정에서 부예비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OX? 오잖아요. 사회적 비용 증가시키잖아요. 그래.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사적 비용이 더 작다. 부예비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부예비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 가운데 한계란 말 집어넣는데 한계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한계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고 더 잘 나와요. 한계가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말 것. 편익은 역시 공부하지 말라고요. 왜? 편익은 비용하고 반대야. 그러면 출제 빈도는 비용이 5번 나오면 편익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용이 잘 나오니까 비용. 편익이 나오면 부동업 반대. 자, 이제 요 생산량으로 가요. 생산량. 그러면 생산활동에 부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물건의 생산량을 보자고요. 과잉 생산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요. 그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그 왜 많이 만들었을까? 이거 이해할 때 약간 여러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요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A라는 연탄 공장에서 비용이 200을 발생했으니까. 근데 부예비효과는 요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니까 A라는 연탄 공장은 200원을 부담하지 않고 1,000원에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A라는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1,2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00원을 부담하면 그러면 생산비가 저렴하게 생산한다고. 그럼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많이 만든다고. 많이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 안 되면 A라는 연탄 공장이 1,200원을 만드는 경우하고 1,000원을 만드는 경우는 1,000원에 만들 때 비용이 다운됐으니까 많이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고. 그럼 부예비효과 발생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부가 개발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A라는 연탄 공장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사회적 비용은 1,200원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만 내고 만들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낮은 생산비로 사회적 비용보다 더 낮은 생산비로 만드니까 많이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잉 생산. 지금 제가 했던 설명했던 논리가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말라고. 왜 과잉 생산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예비효과 나오면 과잉 생산 그걸로 끝이라고 이렇게. 이 뒤에 것은 지금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시장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책.
이제 만약에 이 200원을 공예비용,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 1,000원에다가 공예비용 200원이거든. 요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한다 해봐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면 이제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얼마가 돼? 1,200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연탄 공장은 많이 못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소리야, 국가가. 그래서 대책은 규제 정책을 펴는 거야. A라는 연탄 공장에게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비용을 200원을 부과시키는 거야. 방법은 세금 부과하는 거야. 중과세. 부담금 부과하는 거야. 이렇게 규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연탄 기업에. 그럼 중과세, 부담금 부과했다. 이거는 무슨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 세금하고 돈 나왔으니까 간접 개입. 이렇게 되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높아지죠. 200원이 높아지죠. 그럼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공급 곡선이 그러면 좌측이동 할 거고, 그럼 연탄의 가격은 올라갈 거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탄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연탄 가격이 너무 높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적정한 연탄 가격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야. 선생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요. 낮은 가격으로.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한 가격을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 연탄 가격이 올라갔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게 잘못한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만들어 두었다, 이런 소리야. 예? 자, 이게 생산활동에서 나타나는 부의물가입니다. 그럼 이제 생산활동의 부의물가 적냐면,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OX? O. 시장이 맡기면 많이 만든다, 조금 만든다? 많이 만든다. 과잉 생산. 왜 그랬을까?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내니까. 그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 방법은 중과세 또는 각종 방법을 통해서 규제하는데, 뭐 부담금 부과 이런 것들.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 높아지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의의 물가가 온다면, 정의의 물가는 생산비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클까? 사적 비용이 더 커요. 정의의 물가는 우리 사회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편익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서 정의의 물가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이렇게. 반대죠. 정반대. 정반대니까 이걸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조금 만들어요. 과소 생산. 왜? 개인이 높은 생산비를 만들으니까 과소 생산. 시장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돼. 그때는 규제 정책을 펴야 될까? 규제 완화해야 될까? 규제 완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조세 감면, 부담금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 이렇게 하는 거지. 됐지요?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님비 현상이라고 나왔네요. 이 님비 현상은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영어 약자를 조합한 건데, 이 님비 현상은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혐오 시선은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 뒷뜰에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의 물가 유발시키는 것들은 우리 집 뒷뜰에 오지 마세요. 이걸 님비 현상. 그럼 정의의 물가 유발한 것은 우리 마을에 와야 됩니까? 와야 되죠. 그것을 핀피 현상. 핀피 현상 그래요. 피 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출제했던 것은 다 정리됐어요. 이제 이 부효과는. 자, 이 표 밑에 이런 게 나왔네요. 1번, 이 2번은 아직 안 되고 1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생태공원이 들어왔답니다. 생태공원 입지. 이건 정의의 물가, 부의 물가? 정의의 물가.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수요수는 우측 이동인데 이걸 뻔뻔스럽게 좌측 이동이라고 됐어요. 우리 시험에서. 좌측 이동. 그래서 틀린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예부 효과 끝났으니까 기출 지문 한번 봅시다. 1번 예부 효과란 세 가지 나와야 되네. 예부 효과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거. 시장 기후를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제3자에게 시장 기후를 통하지 않을 거 이렇게.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활동, 소비 활동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3자.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 시장 기획을 통하지 않았다. OX, O. 2번 부예비효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부예비효과 발생되는 예비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O. 3번 부예비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OX, X 증가시킨다. 공예비용. 4번 부의 예비효과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과잉 생산 OX, O. 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만 크게 뜨면. 그런데 집에 가면 기억이 없다. 왜? 집에서는 원래 기억이 안 되는 거야. 학원에서만 기억되고. 이 내용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으면 내일 공법을 빠져라. 자, 책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책 204쪽 가봅시다. 책 204쪽에 부동산 정책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안해요. 그 앞에 198쪽 198쪽 부동산 문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198쪽부터 해서 부동산 문제라고 나오는 거 자, 203쪽까지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203쪽에 기출지문이 하나 나와. 기출지문 31회 때 그것은 아주 예전에 나왔던 것을 한번 출제했던 건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204쪽 볼 필요 없네요. 205쪽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세 가지 기억나야 되죠.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 첫 번째 시장의 실패 수정 그것을 경제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목표 달성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 안정화 이렇게 우리 책은 정치적 기능 나왔죠. 한 번도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나오냐면 정치적 기능은 뭐요? 사회적 목표. 거기 정치적 기능에서 쭉 가다 보면 사회적 목표 나오죠. 그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 근데 사회적 목표에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불량주택 개선 등 주거복지, 누진세 제도, 소득 재분배 정책 등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라는 소리예요. 그거 외우면 안 돼요. 2번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은 뭡니까? 시장의 실패 수정. 그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제 시장의 실패 원인을 쭉 나오는데 좀 이따 나올 거고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206쪽에 시장의 실패 의 안 나오죠. 의 안 나오고 시장의 실패 원인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첫 번째 시장의 불안전성 다른 말로 불안전 경쟁 독점 과점 공급 독점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 공공재 무임승차 예부효과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역선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실패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206쪽부터 해서 시장의 실패 원인을 이제 208쪽 예부 효과까지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206쪽으로 와서 거기 보면 시장의 실패 원인의 양갈 1번 불안전 경쟁 거기 두 가지 나왔잖아요. 예? 1번 독과점 이게 독점과 과점을 모아놓은 거야. 2번 뭐요? 규모 경제.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사람이 나중에 독점된다 이제 독점. 그 내용은 필요 없어. 내용은 필요 없고 그냥 독과점,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사람, 그다음에 예부 효과. 예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네.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든 부예부 효과든 전부 다 시장 실패 원인이야. 자, 207조로 가봐요. 공공이 나왔습니다. 공공재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두 가지. 비하고 그럼 무슨 생산? 과소 생산 이게 두 가지. 자, 그 밑으로 가서 4번 거래 당사자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의 불안정성. 거기 봤더니 뭐 역선택 도덕적 해이란 말 나왔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됐어요. 자, 넘겨서 208쪽에 예부 효과. 첫 번째 예부 효과 의의에서 옆에 부동성 인접성 써놨네요. 그죠? 그리고 개념 세 가지 나왔잖아요. 제3자 의도하지 않고 시장 기획을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밑에 예부 효과의 종류에서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막 설명 나온 거
그 설명 나온 게 정리한 게 209쪽에 있는 거야. 209쪽에 핵심에서 예비국가 정리 나왔죠? 그거 공부하면 돼. 그거.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책을 넘겨서 212쪽. 212쪽에 토지정책 수단. 1번 토지용 규제 이건 별 의미가 없고 2번 직접 개입 방법. 그 다음에 간접 개입 방법에 있는데 거기 보면 예라고 나와 예. 동그라미에. 그래서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쭉 나오죠. 그거 암기하는 거야. 그 밑에 핵심이라고 해서 잘 정리해놨어요. 핵심이라고. 가장 먼저는 토지용 규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필요 없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이거 암기하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10분 쉬었다가 토지 정책으로 갑니다.